2025년 10월, 대한민국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발표했는데 정작 그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수십억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집을 사지 말라고 대출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그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부동산 내로남불 스캔들의 시작이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역대급 내로남불 사건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동아일보는 국힘 부동산 을사오적 강남 살며 갭투기 국민은 서울 진입금 지령이라는 제목으로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관계자들을 부동산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현실은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입니다. 현금 부자에게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에게는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입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을 직접 거명하며 초고가 지역에 초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5년 10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는 이날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추진우 의원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 허가제는 유신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을 중세 프랑스, 북한 평양, 조선시대 한양의 출입 통제에 비유하며 서울 진입금 지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추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 등 5명을 부동산 을사오적으로 명명했습니다. 권력의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 14년의 부동산 을사오적이 자기들은 강남 살고 부동산 갭 투기했으면서 국민에겐 서울 진입금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이라며 그 결과는 민생 파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을사오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인물은 바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아주경제는 박정은 김병기 35억 송파 아파트 보유. 권력자만 집 사고 서민은 못 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은 의원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송파구의 시세 30억 원이 넘는 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폭로한 것입니다. 박정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우리 지역구인 송파갑에 수십억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120제곱미터 규모 장미 아파트의 시세는 35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 논의가 한창이던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뉴데일리는 단독 보도를 통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건축의 제자도 나오기 전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장미 아파트가 2002년 8월 이미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논의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당시 리모델링 시범사 검토 대상 중 일부가 이미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장미 아파트로 이사한 시점인 2003년에는 이미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그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 그리고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서민들에게 대출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반격했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서울경제보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앞으로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어도 직장인들이 김 원내대표처럼 알뜰살뜰 모으면 대출 없이 장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 지금 민주당 부동산 정책에 분노하는 국민들 모두 알뜰살뜰 모으며 열심히 사는 분들이다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5년 10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에 따르면 1998년 11동판 돈과 안 사람이 알뜰살뜰 모아놓은 돈으로 샀다며 13년간 실거주했으니 갭 투자와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경률 회계사는 실거주하지도 않는 송파의 전세 8억 원 끼고 사둔 아파트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가 아닌 송파구에 30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작구에는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헤럴드 경제는 당일 여당 복귀왕 15억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
정책 건드리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복귀왕 의원은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평균치 그리고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15억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5억 원을 서민 아파트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 발언은 즉시 국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한국경제는 15억이 서민 아파트라고? 복귀왕 의원 발언에 부글부글이라는 제목으로 시민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요신문은 2025년 10월 23일 김재섭 의원의 또 다른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 천민 정도 되려나?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해당 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는 대다수 청년과 서민에게는 대출 없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인데 서민 기준을 10억 원으로 두니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복귀왕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서울경제보도에 따르면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는 것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중산층 이하 대상이 되는 분들에겐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복귀왕 의원은 사과에 나섰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데일리는 복귀왕 15억은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 발언 사과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복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중 신상 발언을 통해 서울시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6천만 원이고 이게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15억 미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여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공인으로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문마저 15억 미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복귀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도 충격적이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발언이었습니다. 나무위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항목에 따르면 이상경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와 상관없이 집을 살 수 있으므로 LTV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발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대출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는 향후에도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굳이 대출 혜택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들에게 지금 집을 사지 말고 나중에 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집값이 유지돼도 그 기간 내 소득이 오르고 소득이 쌓인 후에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 규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상경 차관 본인은 어땠을까요? 2025년 10월 20일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가 33억 5천만 원 상당의 판교푸르 지오그랑브를 소유함과 동시에 14억 원이 넘는 아파트 임대 관련 채무를 진 것으로 알려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대출 받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본인은 전세를 끼고 33억 원대 판교 아파트를 매입한 것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뉴데일리는 기자수첩 형식으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 정책을 통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런데 정작 이 차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분당 판교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통한 매수는 투기라고 경고한 인사가 사실상 갭투자를 한 셈이니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진 것이다. 뉴데일리는 이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의 동일한 내로남불의 행태에 과연 국민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있냐는 것이다.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상경 차관의 말은 결국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서민들은 대출 없이 어떻게 집을 사란 말입니까? 시사저널은 2025년 10월 23일 15억은 서민 아파트 당정 릴레이 부동산 막말에 여론 부글부글이라는 제목으로 일련의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느냐? 10월 1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말고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10월 19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15억 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10월 23일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여권 인사들의 연이은 부적절한 발언이 동요하는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025년 10월 24일 뉴데일리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싸늘한 민심 1015 부동산 대책 부적절 44% vs 적절 37%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갤럽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한 결과 10월 15일 대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4%, 적절하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진영별, 계층별 차이였습니다.
진보층 57%는 적절하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주택자의 반응이었습니다. 무주택자는 적절 31%, 부적절 44%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무주택자들조차 이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정책이 실제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무주택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25년 10월 23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중독인 이재명 정권은 집값을 잡기 위해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 결과는 민생 파탄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역사적 사건들과 비교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허가제는 유신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을 중세 프랑스의 신분제도, 북한 평양의 출입 통제, 조선시대 한양의 입성 제한 등에 비유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양반은 한양에 살 수 있었지만 평민은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처럼 2025년 대한민국에서도 부자는 서울에 집을 살 수 있지만 서민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정부가 통계 자체를 숨기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경제는 2025년 10월 23일 여당, 집값 부추긴다고 주간시황 폐지 요구. 정부 공백된 혼란 더 커져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여당이 부동산 통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입니다. 아파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주간 단위의 매매 동향을 작성하면서 시장 왜곡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진영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발표하지 않게 되면 주택 수요자들이 정확한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민간 통계에 의존하게 되고 제한된 정보로 인해 시장의 불균형성이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공개를 중단하자는 주장만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지 못하니 이제는 통계까지 숨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2025년 10월 대한민국의 부동산 상황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은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하고 전세를 끼워 갭 투자를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대출받지 말라, 지금 사지 말라, 나중에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서민 아파트라고 부르면서 5억 원짜리 아파트도 사지 못하는 국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의 말처럼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 원이 조금 넘는데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 더 필요합니다. 수십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부동산 정책이니 최소 15억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집을 못 산 국민은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 천민이 된 것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뉴데일리는 이재명 정부의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몽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공급 확대를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권 인사들의 이딴 설화가 오히려 성남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나 장미 아파트 팔고 주식 사라. 무주택자도 LTV 40%로 제한되는데 서민들 주거는 규제를 안 했다고. 15억 원이 서민 아파트라고. 언제 서민 기준을 그렇게 높여놨나 15억 원. 아파트 없는 사람은 기생충이냐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 정책이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를 막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무주택자의 44%가 부적절하다고 답한 것이 현실입니다.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무주택자들조차 이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상경 차관의 말처럼 현금 동원력이 큰 실수요자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말처럼 현금 부자에게는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에게는 지옥이 된 것입니다. 대출 없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알뜰살뜰 모아서 35억 원짜리 송파 아파트를 산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살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다수 국민들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통계 자체를 감추려 한다는 점입니다. 서울경제 10월 23일 보도처럼 주간 아파트 거래 동향조사를 폐지하거나 공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 제한으로 인해 시장 불안만 확대될 뿐입니다.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길을 막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동아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의 부동산 사전허가제는 유신 시대에도 없던 일입니다. 조선시대 한양 출입을 막던 서울 진입금 지령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영합해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2025년 을사년의 부동산 을사오적들. 그들은 자기들은 강남에 살고 부동산 갭 투기를 했으면서 국민에게는 서울 진입금 지령을 내렸습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10억 원이 서민 아파트라는 나라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도 살 수 없는 국민은 대체 무엇인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수십억 원짜리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만든 정책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부동산 규제 중독에 빠진 정권이 더 센 규제,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민생 파탄입니다. 부동산을 그저 투기 수요로 치부하는 삐뚤어진 인식과 규제, 세금으로 시장을 통제한다는 잘못된 판단 위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역사가 이미 증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악몽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오갈 곳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권 핵심 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는 이재명 정권의 현실. 이것이 바로 2025년 10월 대한민국의 참담한 자화상입니다. 과연 이 정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더 쌓여야 변화가 올까요? 역사는 언제나 국민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구독과 좋아요가 숨겨진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올립니다.